감사본부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또한 회계자문, 내부통제 구축,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횡령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때문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감사본부 회계사들은 시즌에만 바쁘고 비시즌엔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부 통제 덕분에 시즌, 비시즌 구분 없이 일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저희 같은 유스텝이 빨리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눈물이 나죠? 그래도 바쁜 시즌이 지나면 아주 긴 휴가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본부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장점이죠. 본부 이동이나 이직할 때도 감사 유경험자를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부 이동 얘기를 들으니 이번에 이동한 제 동기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활발한 정기본부 이동으로 커리어 전환이 자유롭다는 점 또한 3일의 장점이기도 하죠. 3일 회계법인 딜에서는 기업 가치평가와 재무실사를 비롯해 M&A 자문, 구조조정, 부동산과 인프라 등 고객가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딜에서는 M&A 전과정에 걸친 업무를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 산업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3일 딜만의 특별한 점으로는 입사 후 1년간 뉴커머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배정받는다는 것인데요. 특정 팀에 바로 배속되지 않고 다양한 팀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이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팀에 최종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텍스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숙한 법인세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세무조정을 가장 기본으로 하여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 지원, 경정청구, M&A 시 세무 이슈 검토 등의 업무를 주로 합니다. 네, 그리고 본부가 정말 다양한데요. 내국 기업의 법인세뿐 아니라 상증세, 지방세 담당팀, 그리고 외국계 기업의 인바운드 텍스, 글로벌 텍스, TP팀 등 다양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클라이언트도 다양하다 보니 풍부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3일텍스만의 장점입니다. 쌤, 저희 워라밸은 어떻죠? 다른 부서보다 충분한 휴식 시간과 여가 시간이 있지 않나 자부합니다. 재무실사의 경우 대상 회사가 속한 산업, 사업 구조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계정을 맡아서 실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의 경우 산업 분석, 멀티플, 와악 산출을 포함한 DCF 모델링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뉴커머 실무교육, TS스쿨, 디지털스쿨 등 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막연했던 딜 구조 전반에 대해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텍스의 경우에는 유스텝이라고 해서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종류가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정과 세무진단의 경우에는 중요성이 낮은 계정을, 경정청구 등에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부분을 맡게 되는데요.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업무에 참여하여 선배들의 어깨 너머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 저는 금융기관 조회서가 가장 핵심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차입금, 그리고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담보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거든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감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유스텝의 업무입니다. 텍스에서는 적극적인 자기성장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를 하다 보면 수험생 때 많이 접했던 법인세 외에도 국제조세, 지방세, 원천세 등 정말 다양한 세법의 영역이 기업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평소 알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 법 전문뿐 아니라 예규, 판례도 리서치하면서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 업무 특성상 회사 담당자와 인터뷰해야 하는 일이 잦고 필요한 자료를 받기 위해 능동적으로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뉴스텝이 맞는 계정이나 필요한 자료들은 제일 후순위에 있다 보니 회사 담당자들이 깜빡하거나 제일 늦게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즌 때 감사보고서일 당일날까지 자료를 안 주셨던 적이 있어서 걱정에 잠도 못 잤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계속 의사소통을 해서 받아내는 것이 능력인 것 같아요. 업무를 경험해보니 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딜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결성하고 각 팀원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배분합니다. 업무를 대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팀원분들에게 여쭈어 이해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즌 중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보고서가 하나씩 나갈 때마다 성취감이 크더라고요. 시즌 때 안 힘드셨나요?
네, 저도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시즌엔 핫땡다즈가 항상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덕분에 동기들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아주 달콤했습니다. 핫땡다즈도 좋았지만 매일 바뀌는 간식 냉장고가 저는 더 좋았어요. 과일, 요거트, 음료수, 홍삼까지 3일에게 법인은 건강도 챙겨준답니다. 맞아요. 제 몸무게도 함께 챙겨주신 것 같아요. 건강하면 됐죠. 그렇게 시즌이 끝나고 놀 때 너무 행복했어요. 원래 시험 끝나고 노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시즌 끝나고 재밌게 보내셨나요? 그럼요. 저도 동기들과 제주도 여행도 가고 가평으로 MT도 다녀왔는데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덕분에 시즌 때 힘들었던 것은 이제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20여 개 회사의 실무 조정을 하느라 시즌이 진짜 힘들긴 했지만 저는 동기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모레 건물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처음에 코어 개념이 익숙치 않았는데 한번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에 늦을 뻔했는데 다행히 동기들이 친히 데리러 와줘서 늦지 않았습니다. 와, 동기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선발 인원이 늘어서 그런 동기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니 신규 입사자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딜의 경우 바쁠 땐 바쁘지만 프로젝트가 끝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거든요. 저도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고 운동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또 바쁘지 않을 때라도 한없이 한가하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바쁜 건 아니라는 점. 제가 3일의 우수한 복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필수가 된 재택근무제, 각자의 패션 센스를 뽐낼 수 있는 스마트 캐주얼, 임직원의 건강을 지켜주는 예방접종 지원, 심케어로 심리상담과 명상을 통해 마음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에는 무조건 쉬는 3일 연휴, 매달 지급되는 쏠쏠한 복지 포인트 3일 비타민, 3일 안에 스벅 S브릿지, 고마운 사람들에게 기프티 콤플렉스를 할 수 있는 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이지만 3일 어린이집에 믿고 아이를 맡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죠? 그 중에서도 저는 스윗 제도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주변에 생일이신 분이나 도움 주셨던 분들에게 기프티콘 많이 주고받으시잖아요. 그걸 회사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생일엔 스벅 아메리카노 2잔과 케이크 세트가 국룰인 거 아시죠? 기말 시즌 때 회사에 누락된 현금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저 때문에 재무제표 숫자가 바뀌는 것을 보고 엄청 뿌듯했죠. 선생님 큰일 나셨네요. 월급 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현금은 원래 잘 안 바뀐다던데. 파트너님이 스윗으로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주셨어요. 치킨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보고 계시나요? 기다리겠습니다.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저는 PwC의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인 엣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엣지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엣지란 PwC 아시아 퍼시픽 국가에 근무 중인 딜 뉴커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국가 멤버들과 영어로 네트워킹하고 또 우수 성과자들에게는 단기 해외 파견 근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해외 출장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LA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고객사의 기업 인수를 위해 경영진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갔는데 일도 일이지만 중간중간 바다 구경도 하고 시내 구경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때 SNS 보니까 호텔방에 혼자 쓰시기엔 너무 넓던데. 이게 3일입니다. 저만의 팁이라고 한다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수험 생활이 길었던 편인데 공부를 오래 했다는 단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과를 이뤄냈으며 이 경험을 통해 법인 생활 또한 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풀어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실제로 리더십 면접 때 신뢰가 가는 이미지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뿌듯했어요. 저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를 꽤 공들여 작성했는데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면접관 분들이 다 자기소개서를 숙지하고 계셨고 그것을 토대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진솔하게 본인을 잘 드러내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읽는 사람에게 한눈에 잘 들어오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서류 심사에서 면접관 분들이 읽게 되는 자소서는 수백 수천 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최대한 두괄식으로 그리고 문장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자신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2차 면접 공통적으로 밝고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답변이라도 적극적인 태도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만점짜리 답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면접관분들께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긴장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면접 중에 IT 기업을 감사한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이냐는 전문적인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서 당황할 뻔하였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2차 시험 당시 암기했던 개발비 인식 기준을 활용하여 자신감 있게 대답한 것이 저를 합격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철저한 대비와 연습으로 당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면접 전에 꼬리 질문까지 대비를 하면서 면접이 제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준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준비한 것에서 질문이 많이 나와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면접을 잘 봤던 것이 합격 비결인 것 같습니다. 2021년 리그 테이블 5관왕 석권. 딜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3일회계법인은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진정한 텍스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리딩펌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3일텍스에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회계사 중에 회계사가 되고 싶으신 분, 망설이지 마세요. 훌륭한 선배분들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3일에서 함께 성장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은 정말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있을 겁니다. 회계사 중에 회계사가 되고 싶으신 분,